온홀딩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잘 다듬어진 발표문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가장 날것의 대화가 오가는 질의응답, 바로 그 Q&A 세션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온이 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프리미엄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이번 Q&A 전체를 딱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절제라고 할 것 같아요. 절제요? 네, 더 빨리 더 많이 팔 수 있는데도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거든요. CT나 UBS 같은 투자은행 분석가들의 아주 집요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절제라는 전력의 첫 번째 증거가 근데 좀 의외의 분야에서 나타났어요. 다들 신발을 주목할 때 분석가들은 의류 사업을 먼저 물고 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CT의 질문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그냥 신발 회사로만 생각하면 사실 큰 그림을 놓치는 거니까요. 답변을 들어보면 의류는 더 이상 뭐랄까 구색 맞추기용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3분기에 처음으로 100만 벌 이상 팔렸고요.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웠더라고요. 곧 두 자릿수 비중을 목표로 한다는 자신감도 보였고요. 잠깐만요. 근데 단순히 옷을 많이 판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신발로 번 돈으로 다른 사업도 좀 해보는 그런 다각화 정도로 볼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오늘 의류 전략은 신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요? 네. 아무 매장에서나 막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자체 플래그십 스토어나 백화점 내 고급 매장 같은 그런 D2C 채널에 집중합니다. 아, 심지어 그런 매장에서는 신발보다 의류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는 이런 브랜드다라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의류로 브랜드의 격을 보여준다 이런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나요? 들어보니까 러닝, 트레이닝, 테니스까지 갑자기 너무 많은 분야에 손을 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칫하면 이도저도 아닌 브랜드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온의 절제된 확장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확실한 타겟을 딱 정해놓고 움직여요. 예를 들면요. 러닝 의료는 최첨단 기술로 전문 러너들을 공략하고 트레이닝 분야에서는 특히 그녀, 즉 부유한 여성 고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기능성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더한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테니스는 뮤지션 버나보이와의 협업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또 좀 다른 접근 같은데요? 맞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는 기능성을 넘어서 뭐랄까 문화적 아이콘으로의 확장을 노리는 겁니다. 선수용 의류는 물론이고 버나보이를 통해서 테니스 스타일을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속으로 확 끌어들인 거죠. 아하.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류 사업을 회사 안에 또 다른 회사라고 부를 정도로 진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발보다 마진도 훨씬 높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아주 전략적인 기둥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류 사업으로 새로운 고객까지 끌어들이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너무 흔해지는 순간 프리미엄 이미지는 사라지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UBS 분석가가 날카롭게 파고들더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대체 어떻게 그 비싼 가격과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었죠. 온의 답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높은 이익률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면서 극도로 절제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말이 참 멋있는데 그 극도의 절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손에 딱 잡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세 가지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첫째, 가격 결정력이에요. 올해 7월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부유층 소비자들의 수요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와, 비싸도 살사라는 산다는 자신감의 근거죠. 두 번째가 정말 대담하던데요. 노세일 원칙. 아니 말은 쉽지만 경쟁사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50%씩 할인할 때 혼자 정가를 고집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엄청난 압박일 텐데요. 바로 그 압박을 이겨내는 게 그들의 핵심 전략입니다. Q&A에서도 연말 쇼핑 시즌에 절대 할인을 하지 않겠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단기 매출 몇 푼을 위해서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뭔가요? 선별적인 도매 확장이에요. 선별적인 확장이요? 네.
쉽게 말해서 아무데나 물건을 깔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는 아직 입점하지 않은 주요 유통 매장이 60%나 남아 있어요. 60%나요? 네, 마음만 먹으면 당장 매출을 2배로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곳만 아주 신중하게 골라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한 기회의 땅으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안 벌고 있다는 말이네요. 성장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기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그 절제가 결국 지속 가능한 높은 수익성을 낳고 그 수익으로 다시 브랜드와 혁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온의 성장 공식입니다. 그렇게 현재를 잘 통제하고 있으니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하더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2026년 성장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온이 그리는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신발 잘 파는 회사가 아니라 가장 프리미엄한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의 75%가 아직 온 브랜드를 모른다는 사실을 바꾸는 것, 즉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인지도를 높이려면 보통 대규모 광고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들도 그런 방식을 쓰나요? 전혀요. 여기서도 그들의 정교한 절제가 드러납니다.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퍼붓는 게 아니라 아주 뾰족한 타겟 마케팅을 구사해요. 아, 타겟 마케팅이요? 네. 예를 들어 버나보이는 Z세대를, 마라톤 챔피언 헬렌 오비리는 진짜 러너들을, 그리고 테니스 신성 주앙 폰세카는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는 시기죠. 각기 다른 커뮤니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통해 깊숙이 파고드는 겁니다. 기존 시장의 파일을 뺏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티를 끌어들여서 시장 자체를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제품 혁신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불꽃이 튈 거라고 표현했던데요. 네, 맞아요. 내년 초에 클라우드 러너, 클라우드 몬스터 같은 핵심 제품들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최상위 선수들만 쓰던 라이트 스트레이라는 초경량 폼 기질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일반 러너용 제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네, 이건 뭐 F1 기술을 일반 세단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철학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데 끝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들은 목표보다 1년이나 앞서 달성한 높은 수익성을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연료라고 표현합니다. 연료요? 네, 이 연료를 가지고 브랜드, 기술, 혁신에 더 공격적으로 재투자해서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의 성공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로 점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제된 성장 전략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Q&A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바로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좀 예상치 못했던 젊은 층에서의 인기, JP모건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죠. 두 가지 모두 온의 미래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 지역을 보면 하나의 아시아는 없다는 접근법이 흥미로워요. 일본처럼 성숙한 시장에서는 최고급 매장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차근차근 브랜드를 쌓아가는 정석적인 방식을 쓰고요. 중국은 좀 다르지 않나요? 워낙 규모도 크고 성장세도 가파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접견합니다. 그들은 중국 시장을 이제 막 여정의 시작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매장마다 매출은 폭발하고 있지만 도시 단위로 아주 천천히 확장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다지고 있습니다. 더 빨리 확장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광군제, 그러니까 11월 11일 쇼핑 축제 기간에 온라인 쇼핑몰 티몰에서 할인을 전혀 안 했다면서요? 네, 모두가 미친 듯이 할인 경쟁을 할 때 이들은 정가 판매를 고수했습니다. 와우.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트래픽이 무려 250%나 증가했습니다. 할인을 안 했는데도요? 네. 프리미엄 전략이 중국의 그 치열한 할인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젊은 층에서의 인기는 저도 좀 의외였어요. 원래는 부상 걱정하는 중장년층 러너들이 주로 신는 신발 아니었나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저 페더러나 버나보이 같은 아이콘의 영향도 있지만 더 흥미로운 건 미국 고등학교에서 소위 멋진 아이들, 쿨키즈가 신는 신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아, 유행이 된 거군요. 네. 회사가 의도해서 만든 유행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번지고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물론입니다. 회사 측은 일부러 유행을 쫓는 전략은 쓰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런 젊은 팬들이 브랜드에 가져다줄 장기적 가치, LTV가 엄청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론칭한 아동용 라인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Q&A를 통해 본 온의 모습은 결국 절제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네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는데도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무적인 성공을 최종 목표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을 가속화할 수 있게 해주는 엔진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아, 성공을 결과가 아닌 더 큰 꿈을 위한 연료로 보는 이런 관점이야말로 온의 진짜 핵심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Q&A 내내 온의 성공은 부유한 고객과 지역을 정확히 공략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분명 효과적인 전략이죠. 하지만 경제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유행은 변합니다. 이렇게 정가와 프리미엄이라는 성 안에만 머무는 모델이 과연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그 멋진 아이들이 내일 다른 브랜드로 옮겨갔을 때 오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이 고고한 전략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지 아니면 스스로를 가두는 화려한 감옥이 될지 그 답이 온의 다음 챕터를 결정할 겁니다.